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고래 박사님이신 안용락 실장님을 모시고 고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실장님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의 고래 박사라는 이 칭호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? 글쎄요. 동의하지 않으시나요? 최고라고 생각 안 하는데. 아, 최고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? 동부가에서 최고. 아, 너무 저희가 범위가 너무 좁았군요. 동부가 최고의 고래 박사님 안용락 실장님이십니다. 박사님, 고래 연구는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제가 박사학위 마칠 때 국립수산과학원에 고래연구센터가 막 생겨가지고 네.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고래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2003년부터 했습니다. 아, 2003년이면? 네. 18년? 아, 그 정도 되셨군요. 고래는 좀 크기도 크고 좀 이렇게 흔히 저희가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생물은 아니잖아요. 네.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? 고래 같은 경우는 그 마취가 안 되기 때문에 아. 이 마취를 해서 연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잡아놓고 연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네.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그 조사를 할 때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목시 조사라고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배를 타고 목시 조사를 하게 되고 네. 또 뭐 배가 아니면 그 비행기를 타고 하거나 아니면은 등대나 뭐 그 높은 산 꼭대기, 절벽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육상에서 관찰하는 목시 조사도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조사고, 그 다음에 목시 조사할 때 발견한 그 고래를 이제 어떤 종류인지, 그 다음에 뭐 몇 마리가 있는지, 그 다음에 행동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접근해가지고 관찰을 하고 하는데, 그때 특히 사진을 찍어가지고 혹등고래나 뭐 그 우리 제주에 있는 남방 큰돌고래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에 있는 무늬라든지 아니면 등 지느러미에 있는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람 지문처럼 네. 그 개체 식별을 하는 연구도 하고요. 네. 또 이제 바이옵시라 해가지고 그 공기총에다가 쏘아가지고 네. 살점을 좀 뜯어내요. 그래서 그 살점을 가지고 유전자 분석이나 아니면 호르몬 네. 측정해가지고 뭐 번식기에 접어들었다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어떻다, 그다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, 뭐 이런 것들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만큼만 해도 그게 결과를 알 수 있는 다 거예요? 나옵니다. 예.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연구는 이제 그 혼액된 죽은 사체. 네. 그래서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은 고래 종류를 네. 그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부검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살점을 뜯어가지고 그 뭐 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체크 이런 것들도 하고 유전 분석도 하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사체의 경우에 이제 배를 갈라보면 그 태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번식 생태나 그 다음에 뭐 이빨고래는 이빨의 단면, 그리고 수염고래 같은 경우는 귀, 우리로 치면 귓밥이죠. 네. 그걸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이게 나이테가 있어가지고 몇 살인지 그 연령 확인도 할 수 있고요. 그 약간 물고기 이석 같은 네네, 그런 맞습니다. 거네요. 그게 고래한테도 그런 게 있군요. 그런 연구를 하고, 요즘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 뭐 드론 가지고 최근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고래들이 숨 쉬러 올라올 때 이제 분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숨이 나올 때 거기에 그 공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코 속에 있는 점액질 같은 것들이 같이 나와요. 그래서 멀리서 보면 물 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콧물하고 주변에 있는 차가운 공기 만나가지고 일종의 콧김이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드론으로 이렇게 투명한 바가지처럼 가가지고 그 콧물을 받아서 그 콧물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또 연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, 또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래들이 장거리 이동하니까 어디로 이동하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보기 위해서 그 위성 추적 장치 달아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신 동안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고래가 있을까요? 하와이에 이제 겨울철에 네. 북태평양에 있는 그 혹등고래들 한 2만 마리가 하와이에 다 모여요. 번식을 하기 위해서. 네네. 그때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수컷 한 마리가 노래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때 굉장히 경이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. 막 그래서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.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나요? 소리는 뭐 혹등고래는 소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번식기 때
그 수컷들이 이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든요. 네네. 근데 이렇게 가만히 물속에서 서가지고 한 2, 30분 동안 계속 노래를 해요. 근데 그 보통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시기에 고래들이 그 돌고래처럼 뭐 끽끽끽 하는 고주파의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. 그 수염고래들은 우리 사람처럼 성대를 울려가지고 저주파를 만들어내요. 네. 근데 혹등고래 같은 경우도 저주파로 소리를 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거든요. 근데 이게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네.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제 물 밑에 한 30m 정도 되는 물 속에 네. 수컷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 네. 욱 하는 그 소리를 냈을 때 네. 온몸에 막 그 휴대폰 붙여가지고 진동하는 것처럼 드드들 떨릴 정도로 굉장히 소리가 컸어요. 그래서 정말 무서워서 오줌을 쌌어요. 혹등고래가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이 일본 앞바다에서 그 소리를 냈을 때 수온이 그 밀도가 제일 높은 수온층만 맞으면 보통 0도에서 한 4도 사이 네. 그 층의 소리가 딱 태워지면은 그 층을 따라서 칠레 앞바다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뭐 한 3시간 정도 어. 지나면은 일본에서 그 노래하는 소리가 네. 칠레 앞바다에서 감지가 된대요.